자, 교재 154페이지에 중개계약, 그 중에서 일반 중개계약 볼게요. 아까 여러 개의 공개에서 의뢰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랬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 계약서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큰 2번에 일반 계약서 서식,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서식이란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에 나오니까 협회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국장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래 보시고 일단 2장만 넘어갑시다. 자, 교재 2장만 넘어가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일반 중개계약서 나와 있죠, 그죠? 자, 지금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다 하는 것만 보세요.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서식은 정해졌죠. 서식은 정해졌는데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꼭 그거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올라가요. 1번. 자,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공개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이 기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합시다 하고 요청할 수 있죠, 그죠?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써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 서게 되면은 어떤 사항을 기재하느냐? 처음에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당사자 준수할 사항 이래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의뢰인이라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중개사무소에 가고 일단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러겠죠, 그죠? 즉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가 나옵니다. 자,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바로 나옵니까? 다른 거 합니까?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 다음 맞죠? 네, 일단 차 한잔 마시고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은 5개 팔아주세요 했어요. 5억으로 팔린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보장은 없죠. 그러면 그 5억은 거래 가격입니까? 거래 예정 가격입니까? 거래 예정 가격이죠. 근데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가격도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대금도 나와요. 헷갈리면 헷갈린 대로 하세요. 이거 안 틀립니다. 틀리게 안 나와요. 그럼 의뢰인이 할 말은 다 끝났어요. 우리 집 얼마에 팔아주세요. 의뢰인이 할 말은 끝났습니다. 그럼 기업공개사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뭐라 생각하냐면은 아싸 가오리 얼마 벌었고 중개보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중개보수도 거래 가격에 따른 보수가 아니고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 그리고 당사자 준수할 사항 여기 나와요. 자, 32번 치면서 다음 중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딱 2번 나왔습니다. 32번에서 2번 나왔다는 말은 극히 작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의뢰를 할 때 이런 말 하는가 안 하는가 보세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우리 집은 어딘가 모르겠는데 비 오면은 물이 좀 셉니다. 그럼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은 작은 방에 가면은 완전히 한강입니다.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안 하죠.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요거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죠? 또 하나가 우리 집 앞마당에는 법에 뭐가 걸려가지고 어떤 거 못합니다. 이런 거 안 하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이것도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죠? 그냥 그게 틀린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서식에 한번 가볼게요. 자, 서식의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의 15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3번 유효기간 요것만 볼게요. 자,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른다. 원칙은 3개월이죠.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최근에는 연달아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56페이지에 전속 중개계약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전속 중개계약 한 명에게 의뢰하는 것을 전속 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랬죠. 자, 전속 중개계약 그러면은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기업공개사는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한 명의 기업공개사에게 의뢰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죠? 체결하는 것은 자유죠. 임의사항입니다. 자, 근데 아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법정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자,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하는 말은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면은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 요같이 연결됩니다. 자, 중개사법에서 보관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3년, 5년. 간단하지만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럼 어떤 거는 몇 년, 어떤 거는 몇 년. 그냥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자, 나중에라도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거는 오래 보관해라 하겠습니까? 잠시 보관하고 버려도 된다 하겠습니까? 오래 보관해라 하겠죠. 세금 추징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굳이 오래 보관해라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의 일종이죠.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데서 얼마에 팔린다는 보장은 없죠. 그럼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거래 가격이 나온다, 예정 가격이 나온다. 예정 가격이죠. 예정 가격 가지고 세금 추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럼 3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한다? 3년 보관합니다. 계약공개에서는 3년 보관하여야 한다. 자, 유효기간. 이거 종종 나오는데 유효기간은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중개계약은 똑같습니다.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데 당사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주로 틀리게 나오면 6개월이라고 나왔어요. 아니면 반드시 3개월로 해야 된다? 틀리죠. 그죠? 지문에 이래 나온 적도 있어요. 5개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지문에 3개월 초과하니까 3개월로 단축된다? 이런 거 아니죠. 당사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계약공개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3년 보관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요거 말고 계약공개에서 의무를 보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을에게 팔아달라, 병에게 팔아달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A는 갑이 내 거 하겠지. 안 하면은 을이 하겠지. 안 하면은 병이 하겠지. 아무도 안 하면 다른 의뢰인에게 또 의뢰하면 되죠. 그런데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내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궁금증을 풀어줘야 된다는 게 업무 추진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중요한 것은 2주일에 1회 이상인데 주로 문제가 나온 것은 문서 이 부분이 주로 나왔어요. 전화로 통지하면 된다 안 된다? 구두로 하면 안 된다. 그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하고 정부에서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다툼의 소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어느 게 거래가 빠릅니까? 당연히 일반 중개계약 거래가 빠르죠. 그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다툼의 소지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거래가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 했죠.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명 이상의 기업공개사가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한 명에게 의뢰했지만 여기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은 500명에게 의뢰한다는 결론이 똑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전속중개계약이 더 빠릅니다. 자, 그런데 정보 공개를 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기업공개사가 가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그럼 만약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라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안 한 기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도 되도록 했어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도 된다.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 두 개 다 해야 됩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까?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 공개. 주로 문제가 나오면은 일간신문을 빼고 문제가 나와요. 핵심은 일간신문 찾는 거예요.
자, 근데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남자들이 제일 그 선망하는 직업이 뭐냐면은 돈가방 줄에 딱 해갖고 손목에 딱 가방 조그만 한 들고 쭉 다니면서 이 집 가고 돈이나 받고 저녁에 놀고 술 마시고 이게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그죠? 자기는 일을 안 해요. 그럼 누가 돈을 번다는 말입니까? 부인이 돈을 번다는 말이에요. 부인이 뭐 해가고 돈 번다고요? 중개회가 돈 벌죠. 자, 그래 하고 있는데 뭐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늘 술 마시고 이래요. 근데 누가 뭐 술 사달라 차 사달라 먹이라니까 돈이 모자라요. 만드는 몰래 집을 하나 팔려고 했어요. 다른 기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해야 되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근데 그런 부동산 거래 정보만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죠. 그죠? 그 와이프도 부동산 거래 정보만에 가입되어 있어요. 신문은 다 봅니다. 딴 데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 공개했다. 와이프가 알죠. 집 팔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한다. 집 판다. 와이프가 알면은 어째 됩니까? 한마디로 맞아 죽습니다. 그죠? 그럼 공개해라 합니까? 하지 마라 합니까? 공개하지 마라 그러겠죠. 그래서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어요. 자, 미공개를 요청했다. 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결론이 공개해서는 안 된답니까?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한답니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죠?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도 법에 나와 있어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도 나와 있고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도 법에 나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법에서 뭐 한다 하는 말은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왜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왔느냐? 틀렸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정보 공개하는데 정보 공개는 날짜 중요한 날짜에 7일 이내 그래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날보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합니다. 중요한 숫자예요. 자,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개업공개에서 하는 거는 10일이죠. 10일인데 제일 중요한 예외가 인장 변경 등록 7일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보 공개하는 것 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외가 인장 변경 등록이 7일, 정보 공개하는 거 7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 개업 공개에서 10일인데 예외가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인장 변경 등록 정보 공개. 그럼 이거 말고는 전부 다 10일로 퉁치면 되죠. 그죠? 자, 7일 내 정보 공개하고 그 다음에 공개하고 나면은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보합니다. 의뢰인에게 통지한다. 자, 여기에서 7일하고 지체 없이 요거 갔다 왔다 안 하도록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은 정보 공개하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틀렸죠?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죠. 2주일에 몇 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이거 연결하면 안 돼요. 한참 다른 생각하다가 어디서 듣기는 들었다 이래가지고 2주일에 1회 이상은 업무 추진상을 문서로 통지하는 거고 정보 공개하는 것은 1회 이상만 하면 돼요. 요거하고 연결하는 것 아니다. 그죠? 요거 2주일 이내에 정보 공개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요거하고 헷갈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물론 시험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데 기업공개에서는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자, 이래 있고.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 볼게요. 자, 의뢰인의 의무는 아까 확인했어요. 그림으로만 볼게요. 자, A가 갑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갑을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이 기업공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에 직접 거래했다. 이거는 애당초 기업공개사와 약속을 위반했죠. 그죠?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굳이 얼마만큼 위약금을 지급하느냐 그러면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자, A가 갑하고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를 안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은 A가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를 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약속을 위반했죠. 그럼 이럴 때는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겠습니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무것도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위약금을 지급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상방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명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내가 죄송합니다. 약속을 어겼으니까 여기 위약금 있습니다고 갖다 바치는 게 일반적이다? 아니면은 상대방이 당신 약속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내놔라 해갖고 받는 게 일반적이다. 내놔라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A가 분명히 약속을 어겨가지고 의뢰인에게 의뢰를 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의뢰한 사실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이쪽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가고 의뢰를 했다. 모르죠. 그러면 이 기업공개사는 언제 아느냐 하면은 거래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까 이미 거래가 되었더라. 이래야지 기업공개사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공개사 의뢰했을 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의뢰해가지고 거래했을 때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래를 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그 비용을 손해를 봅니다. 그죠? 그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자,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최고를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면은 보수의 50%예요.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합의된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비용을 80만 원 샀다. 얼마 지급한다? 80만 원 썼다 하더라도 합의된 보수가 100만 원이니까 최고가 50%죠. 그럼 얼마만 지급한다?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럼 합의된 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30만 원 샀다. 얼마 지급합니까? 30만 원만 지급한다. 그죠? 방금 이야기한 게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절대 보수의 50% 지급하는 거 아니죠. 중개에 소요된 비용의 50%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그죠?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요게 전속 중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두 개 위약금 지급하는 거죠. 요거하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거 갔다 왔다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문제 자체에서 구체적인 숫자, 날짜가 나오면은 문제의 핵심은 유효기간을 찾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다, 유효기간을 찾아야 돼요. 아까 여기에서 위약금을 지급하든 안 그러면 중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유효기간이 넘어가면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유효기간 5개월로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7월 5일 날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해가지고 그랬다. 중개 위약금 지급하는 거 아니죠. 중개부수는 얼마다 비용을 얼마 썼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거 아니죠. 문제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면 핵심은 유효기간을 찾는 거예요. 아까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데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하는데 오른쪽 페이지 157페이지에 공개할 정보 요거 7개죠. 그죠? 157페이지에 있는데 요거 7개 지금 여러분들 다 못 외웁니다. 다 못 외우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은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에요. 자, 소유권, 전세권, 재단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합니다.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뭐냐? 70%가 답이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 절대 공개하지 마라 그랬죠. 자, 그럼 왜 공개를 못 하느냐면은, 하지 말았냐면은, 지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 집을 누가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권리자는 누굽니까?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다른 이야기 합시다.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집주인은 전세 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세입자가 전세 권자죠. 그죠? 그러면 세입자가 전세 권자다. 그러니까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 권자입니까? 전세 권자니까 권리자가 전세 권자란 말이에요. 권리자는 전세 권자 세입자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이 권리자입니까? 임차인이 권리자입니까? 임차인이 권리자죠. 그럼 임차인,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는 말이 누가 그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럼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그 집이 좀 어떻습니까? 그 집 주인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임차인이 집주인 보고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별로 없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람 못 쓰는 사람이에요. 왜 그럽니까? 집에서 비 오면 물이 새는데 이거 고쳐달라는데. 아니 고쳐달라는 지 얼마가 됐는데 이거 안 고쳐주고 지금 물 셉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가 오면 방울 새는데 요즘은 바켓줄 몇 개를 갖다 놔야 됩니다. 지금도 물 셉니까? 요새는 비만 오면 한강입니다. 물만 셉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벽에 금이 쭉 갔는데 그걸 갖다 크랙이라 그러죠. 이거 좀 고쳐달라 했기네. 집주인이 오면 이거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어디 싸구려 커튼을 사갖고 커튼 딱 쳐가지고 안 보이죠? 지금 그럼 벽이 금 같습니까? 밤 되면 금 가는 소리가 끼리끼리 납니다. 그럼 그 집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이제 임차인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면은 거래 계약이 체결 안 되겠죠. 그죠? 다른 이야기 합시다.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자, B가 어떤 을에게 어떤 집을 사달라 검색을 해보는 거 맞아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됐다. 권리관계 공개하죠. 그죠? 자, 그럼 저당권이 설정됐다. 권리자는 돈 빌린 사람입니까? 은행입니까? 은행이죠. 저당권자죠. 그죠? 그러면은 저당권 2억 원 설정됐다. 저당권 2억 원 설정됐다 하는 것은 공개를 해란 말이야. 그런데 시은행이 권리자죠. 저당권자죠. 이거 공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공개하지 말았냐면은 시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제 친구가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는 것 아니에요. 시연에 내가 어느 물건을 중개를 하려는데 여기에 저당권 2억 원이 설정되어 있더라. 혹시 이 집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대부교로 왔는데 내가 담당이다. 그 집이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그 집이 지금 골치 아프대. 왜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사업을 하는데 오늘 내일 한다면 사업을 하는데 오늘 내일 한다.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다. 급합니까? 느긋합니까? 급하죠. 그죠? 그럼 조금만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 밀고 당기면 그 다음 뭐합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미시고 당기시고 돌리시고 하는 거 안 들어봤어요. 조금 밀고 당기면 돌릴 수 있죠. 가격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조금만 밀고 당기면 떨어지죠. 한쪽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한쪽에서는 모르죠. 불공정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마라. 이게 정보 공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7번. 중개대상물의 예정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죠. 그러면은 지금 정보 공개를 한다는 말은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다. 아직 체결 안 됐다. 거래 계약 체결 안 됐죠. 내가 얼마에 팔겠다 하고 내는 거예요. 거래 가격 들어가면 안 되죠. 예정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문에 1, 2, 3, 4, 5 지문에 거래 가격이든 예정 가격이든 넣으면은 2번인가 3번 빼고는 전부 다 그게 답이었어요. 가격이다 예정 가격이다 특별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절대 거래 가격이 아니고 예정 가격이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원래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격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격이죠. 그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의미를 빼면은 공시지가는 매매하는 기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론 매매가 공시지가대로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가의 몇 프로 공시지가로, 임야 같은 경우는 시가의 몇 프로 공시지가를 한다. 공시지가를 알므로 해서 시가가 싸냐 비싸냐 이거 판단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우리나라가 요래 있어요. 대구에 누가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데 경산에 누가 땅을 냈다고 내놨어요. 그럼 땅값이 싼지 비싼지는 가보면 되죠. 그럼 대구에서 차 타고 악셀에다 한번 붕 발라보면 경산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인근 땅에 물어보면 싼지 비싼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제일 끝에 무슨 말이에요? 땅끝말. 혹시 땅끝말에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가니까 있죠.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죠. 여기 가니까 있죠. 평평 굉장히 낮아요. 산도 큰 산도 없습니다. 나지막한 언덕 같은 것이요. 여기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다. 요 와가지고 경상까지 와가지고 싸냐 비싸냐 판단하기 어렵죠. 그죠? 공시지가를 공개함으로써, 그럼 공시지가 공개합니다. 공시지가를 공개함으로써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아까 뭐 하는 기준이라고요? 매매하는 기준이죠. 임대차는 매매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그죠?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공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그럼 요거 7개 중에 4개 냈습니다. 답은 뭐예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개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자, 중개계약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정보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179페이지 갈게요. 일단 179페이지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여기까지 펴 놓으시고, 그럼 아까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제일 먼저 확인 설명하는 게 아니고 확인 조사를 해야 되죠. 확인 조사하는 내용이 확인 설명하는 건데, 확인 조사는 어떻게 확인 조사를 하느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내용을 명확히 알므로 요거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문제는 안 나오는데 요 내용을 명확하게 알므로써 확인 설명서, 굉장히 복잡한 확인 설명서 꼼꼼하게 다 외워야 돼요. 요거 알면은 그거 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확인 조사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확인 조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각종 공부로 조사를 합니다. 각종 공부로 조사를 한다. 자, 토지 면적을 보기 위해서는 무슨 대장을 봐야 됩니까? 토지 대장을 봐야 되죠. 건축물 면적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죠.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등기부를 봐야 된다. 각종 공부로 조사를 합니다. 자, 근데 모든 게 공부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공부에 나오는 거 말고는 전부 다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 조사를 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 조사를 한다. 확인 조사하는 방법은 원칙으로 이 2개가 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부로 조사하고, 공부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은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한다. 자, 질문할게요.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집에 대해서, 요 집에서 인근의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 하는 거는 A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B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물어본다? A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죠. 방금 했잖아요. 조사하는 방법이 각종 공부로 조사한다. 공부로 조사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직접 가야 돼요. A에게 물어본다 이러면 안 돼요. 방금 했는 1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론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원칙 그대로 가면 돼요. 어떤 예외를 둔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되는 예외 말고는 예외가 없어요. 원칙 그대로 가면 돼요. 자, 그럼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런데 자, 권리는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모든 권리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확인해야 되죠. 기업공개사 확인하러 갔어요. 권리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권리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이에게 물어보고 적어라. 어린이에게 물어보고 적어라 하는 말이 법에서 표현되기로는 어린이 고지해야 한다. 물어보고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 이 말이에요. 자, 요거 말고는 전부 다 기업공개사 직접 확인 조사를 하는데 기업공개사 직접 확인 조사하기 곤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하는데, 자,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은 권리를 이전하는 어린이에게 요청합니까? 취득하는 어린이에게 요청합니까? A가 우리 집 팔아주셔야 하는데 이 집에 대해서 B에게 물어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권리를 이전하는 어린이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해서 확인하는데, 자,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해서 확인하는 게 세 개가 법으로 딱 정해졌어요. 첫 번째가 벽면 및 도배의 상태입니다. 자,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자,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이거는 직접 가서 확인을 안 하고 물어보고 적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물어보고 적느냐면은, 자, 보통의 경우에 누가 이사를 간다, 우리 집을 팔아달라 하는 말은 집 사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서 좀 살았다는 말입니다. 좀 살았다, 그죠? 벽면, 도배, 깨끗합니까? 좀 지저분합니까? 좀 지저분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뭐 4살, 5, 6, 7살 되는 애들이 한 2, 3명 있어요. 7살 하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무슨 7살이라 합니까? 미운 7살? 요즘은 미운 7살이에요. 미운 4살이에요. 우리 애가 클 때만 하더라도 미운 4살. 7살은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에요. 근데 걔들이 한 2, 3명 있다 그러면 손에 잡히는 대로 연필이면 연필, 크레용이면 크레용 벽에 막 낙서를 하고 그러죠. 그죠? 교육공개사 떠가고 도배를 한참 보더만은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런 데서 어째 살았습니까? 집주인이 기분 좋다 안 좋다? 나가라 합니다. 그럼 중개 못하죠. 직접 가서 보지 말고 가서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수도, 전기, 땡땡,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성관기 등등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예요. 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 가지 말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자, 일단 수도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죠? 수도물 잘 나오는지 확인한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공동주택에는 한 집에 수도전이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수도꼭지 2개 이상은 법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주로 2개보다 더 많죠. 주로 2개 있으면 욕실에 있고 주방에 있죠. 그죠? 그럼 물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욕실에 가서 물 켜본다 하는 것보다는 주로 주방에 가서 확인해 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을 보러 가기로는 그 중개사무소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죠? 확인 조사를 하든지 간에 안내를 하든지 확인할 때 남자들이 가는 게 좋습니까? 여자들이 가는 게 좋습니까? 교육공개사가 남자라 하더라도 집 보러 갈 때는 여자분들이 가는 게 그래 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 집에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다른 남자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남편 명의로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집 보러 올 때는 남편이 옵니까? 주로 부인이 옵니까? 부인이 오죠. 그죠? 자, 집을 팔려고 해요. 부인이 집 보러 옵니다. 집 보러 오는데 친구들하고 3명이서 옵니다. 3명이서 옵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방금 팔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돌려보내야 돼요. 집 가면은 계약 체결 안 됩니다. 왜냐면은 부인들이 3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집 살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 듭니다. 옆에 사람, 야, 이 집 진짜 좋다 이랍니까? 저기에 뭐가 흘러내렸다. 흠잡습니까? 흠잡아요. 절대 계약 체결 안 돼요. 그럴 때는 돌려보내고 나중에 살짝 전화해가지고 아까 다른 분들이 오면 이 집이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이 먼저 욕심내니까 혼자 살짝 오세요 해가지고 그래 계약을 체결시켜야 돼요. 여자분들 세 분 오시면 절대 계약 체결 안 돼요. 자, 여자분이 이제 집 가야 되고 또
집을 안내를 할 때도 그러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얼마입니까? 5억원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에 5억원을 주겠습니다 하고 바로 돈이 나오는 집이 별로 없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기업공개사 알아야지 해결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왔는데 남자가 같이 집 보러 가면은 옆에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자분이 가야지 요래 이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지, 남자들이 가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계약이 체결 안 되겠죠. 안내를 할 때는 여자분들이 안내를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자, 여자분이 안내를 하고 집을 갑니다. 그런데 집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일자리가 많다 작다. 일자리가 많다 작다가 아니고 일자리가 없죠. 그러면은 남편이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남편이 집에 있습니다. 누가 돈 벌어야 돼요? 부인이 돈 벌어야 되죠. 그 집에 남편이 있어요. 부인은 돈 벌러 나가고 남편이 집에 있다. 그러면은 밥은 누가 해야 돼요? 밥은 남편이 하든지 부인이 하든지 간에 설거지는 누가 해야 돼요? 설거지는 남편이 해야 되죠. 이 설거지도 남편이 안 하면은 이 사람 요즘은 좀 못 살아요. 저는 제가 집에 있을 때가 주로 언제냐면은 시험 치고 난 뒤에 수업이 없을 때, 어떤 학원에서는 11월 달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원에서는 2차는 1월 달부터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좀 집에 있죠. 제가 집에 있으면 밥은 제가 무조건 합니다. 그래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늘 나갈 때는 집 사람이 물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물 좀 봐달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집에 있을 때 설거지는 꼭 제가 합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애들 어릴 때는 큰애가 남자이고 작은애가 여자인데 저는 그 식탁에서 먹는 것보다 상에서 주로 가져가서 먹어요. 밥 먹고 나면은 둘이서 가위바위보. 요즘은 식구네 명이서 한꺼번에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별로 없죠. 어릴 때는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상을 들고 하고 한 명은 설거지하고, 주로 작은애가 져요. 그러면 작은애가 막 설거지를 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립니다. 엄마는 많은데 제가 해결해 줘야 되죠. 엄마는 감독한다.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데. 남자애들도 요즘 설거지 해야 돼요. 남자애들이 설거지 안 하고 결혼하면 시엄마 욕들을 먹습니다. 며느리한테. 이런 것도 하나 안 시켜갖고 요즘은 주로 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애들 설거지 안 하면 시엄마가 욕들을 먹어.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식점에서 큰 음식점은 아니고 그 경양식집에서 주방장으로 한 3년 일을 했어요. 요리 잘합니다. 전 맛있게 잘해요. 요즘도 집에서 애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은 엄마한테 해달라 안 해요. 제보고 해달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고기를 사서요. 선물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합니다. 언제 오느냐고. 그럼 언제 간다 그러면 오늘 고기 구워 먹을 건데 아빠 밥 먹었으니까 너 구워 먹으라 그러면 제가 와서 구워줘야 된대. 구워주는 게 여기에 뭡니까? 가스레인지 있죠. 식탁이 있죠. 식탁에서 나머지 밥을 먹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도 저는 굽고 있어요. 굽어가 따신 거 먹는 게 좋죠. 식탁에서 굽기가 많으니까. 그래가 다 굽으면은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저는 와서 또 굽어야 돼요.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옆에 소주를 한 병 갖다 놓고 갖다 줄 때마다 소주 한 잔 마시고 가가지고 안주 하나 더 먹고, 이거 다 굽고 나면 밥 다 먹었으면 고기 다 식었고 그때 제가 밥 먹고 제가 그래 삽니다. 그래도 그래 사는 게 큰 소리도 안 나오고 좋죠. 그죠? 근데 남편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주방에 설거지기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 남편이 해야 되는데 그 설거지를 안 했다. 외부에 다른 여자분이 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여주기가 민망하죠. 직접 가서 확인하지 말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면. 전기 있죠. 그죠? 전기 잘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확인해야 되죠. 자, 확인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아파트에서는 현관은 센서로 작동되죠. 움직이면은 불이 켜지고 일정 기간 안 움직이면은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거실에 갖고 불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했어요. 큰 방에 가가지고 불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려고 쭉 들어가니까 여자분이 들어갔습니다.
금방 쪽으로 가서 떡 하려니까 그게 주인 아주머니가 쫓아오더만 앞에 딱 서가지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금방에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외부 사람들이 보면 좀 민망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공개사가 안 됩니다. 나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고 억지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확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에 불쾌로 불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러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쫓아와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막으면은 나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돌아서 가야 됩니까? 직접 문 열고 확인을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지 애당초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 거다 그죠? 자 세 번째가 일조량 소음 진동 요것을 환경 조건이라 그래요. 환경 조건. 자 11월 달에 건축법 했죠. 11월 달 12월 달에 건축법 안 했습니까? 그럼 이번 달에는 건축법 했어요. 건축법 할 때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요거 했어요. 내일 하는 거예요. 자, 건축물을 지으면은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못 살죠. 그것 때문에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이에요. 동과 동 사이는 건축물 높이 2분의 1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하고는 높이만큼, 측면과 측면 사이는 3m 이상 등등 일조량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적용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니까 예외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은 자,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은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요건 안 합니다. 그건 오로지 주택인 경우만 합니다. 주택인 경우만 한다 하는 말은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은 나중에 확인 설명서 할 건데 확인 설명서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1, 2, 3, 4. 1이 주거용 건축물, 2가 비주거용 건축물,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면은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오로지 주택만 해당한다고 했죠. 주거용 건축물 1만 나옵니다. 나중에 되면은 중요한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일조량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는데, 자, 해가 가장 짧은 날 무슨 날입니까? 동짓날이죠. 해가 가장 짧은 날 무슨 날입니까? 누가 동짓날이다 이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동짓날은 밤이 제일 긴 날인데 맞잖아요. 해가 가장 짧은 날 동짓날은 밤이 제일 긴 날인데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동짓날 기준으로 이거 몇 시예요? 9시죠. 이거 몇 시예요? 3시죠. 9시에서 3시 사이에 하나, 둘이죠. 2시간 이상만 연속해서 일조하면은 아까 그 일조량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일정 부분을 적용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9시에서 3시까지 계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하는지 집안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죠. 지금 집안에는 주로 요즘 누가 있다 했어요? 남편이 있죠. 집 보러 가기는 주로 누가 간다? 여자분이 가죠. 남의 집에 남의 남편하고 외부의 여자분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뭐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직접 가서 확인하지 말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소음하고 진동도 그 집 안에서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요거 3개, 여기에서 요 3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100몇 미터 외 상태,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자, 요게 나중에 가면은 확인 설명서에 나옵니다. 요걸 이해를 하면은 확인 설명서 외우기가 굉장히 좋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79페이지에 확인 설명 의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 설명 의무가 확인 설명 의무는 사실은 별로 뭐 내용이 볼 건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확인 설명은 지금 진도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은
거래 당사자가 합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어른이가 합니까? 우리 집 팔아달라는데 너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권리를 취득하는 어른이가 하죠. 그러면은 자 A가 가격이 우리 집 팔아줘서 B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그죠? 자 거래 계약을 체결. 맨 처음에 확인 조사를 하고 확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 오케이 하면 거래 계약이 체결됐죠.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개가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개념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확인 설명하고 하면은 중개가 완성되죠. 확인 설명하고 난 뒤에 중개가 완성되죠. 그러면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합니까?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에 합니까? 완성되기 전에 하죠.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해야지 중개가 완성되죠.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합니다. 요거 수도 없이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 설명한다. 절대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완성되기 전에 합니다. 근데 확인 설명하는 요 부분에서는 사실은 별로 볼만한 내용이 없어요.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과 똑같은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확인 설명서를 보셔야 돼요. 자, 확인 설명서가 우리 교재에 186페이지에 자, 186페이지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의뢰죠.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있죠.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또 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작성 방법이 있고 또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작성 방법이 계속되죠. 그죠? 요게 4개가 있어요. 요거 4개가 1, 2, 3, 4 4개가 있는데 2, 3, 4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2, 3, 4는 1을 정확하게 보고 뭐 1에 있는 것 중에서 2, 3, 4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확인 설명서는 꼼꼼하게 외우셔야 돼요. 내용이 많죠. 그죠? 외울 수 있다 없다? 외울 수 있다. 설명만 들으면은 마지막에 제가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2문제나 나온다 봐야 돼요. 그래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 문제, 서식 안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런데 서식을 그냥 외우면은 이 못 외웁니다. 그런데 법을 왜 만들었는지 취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한마디만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딱 외워집니다. 그런데 서식이 많죠. 그죠? 내용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합시다. 오늘이 중개사법 시간으로서는 음력으로서는 첫날 수업이죠. 올해 첫날 수업이죠. 첫날 수업할 때 제가 길게 합니까? 짧게 합니까? 첫날 수업은 제가 절대 길게 안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 얼굴이 표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 해도 뭐는 남았다? 복습 남았다. 그죠? 자, 오늘 제일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 봤어요.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절대 누구나 안 나온다고요. 지역공개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주 목적이 투기 방지죠.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죠.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다. 지정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다. 그죠? 자, 동일한 시도 내라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근데 동일한 시도 내라 하더라도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거라면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동일한 시군구 내라고 절대 시군구청장이 지정권자는 아니다. 그죠?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하는 구역은 한마디로 가격이 상승될 만한 지역에 지정한다. 하락될 만한 지역에 지정한다. 상승될 만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성행하거나 투기의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선제적으로 지정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입니까? 완화되는 지역입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다. 그죠? 자, 그러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물론 지정할 때뿐만이 아니고 재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제하거나 언제든지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정할 때는 밑에 사람 의견을 듣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재지정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을 할 때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물론 이럴 때도 심의도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듣는다, 아니면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치는 게 결정하는 단계다 이래죠. 그죠? 결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 공고를 한다 그랬죠.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나중에 시군구청장의 공고 열람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하면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라는 숫자가 2번 나왔어요. 자,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물론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 국장도 알아라고 국장에게도 통지한다.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 통지하고, 또 지체 없이 공고 열람한다. 공고 기억이니까 며칠 이상? 7일 이상 열람하는 것 15일간 일반에게 열람한다. 자, 그리고 나중에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어요.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또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답니까? 해제할 수 있답니까? 해제하여야 한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유가 없어지면은 그 사유를 없애야 되죠.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 권리는 소유권뿐만이 아니고 지상권도 들어가죠. 그죠?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한한다.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기업공개회사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 기업공개회사가 허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합니다. 자, 허가 신청하는데 일정 규모 밑으로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그죠? 물론 시군구청이 허가권자인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 자, 일단 도시지역 외 구분하고,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적.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얼마고, 농지 먼저 나옵니까? 임야 먼저 나옵니까? 농지가 먼저 나오죠. 농지가 임야 이형보다는 빠르잖아요. 그죠? 숫자 외워야 된다. 욕 나오죠. 요거만 하자. 주거지역 얼마? 180. 내려와가지고 미지정 반으로 떨어져 90이죠. 90에서 올라가면 녹지지역은 100이네요. 내려올 때 반이니까 올라가면은 2배니까 200. 중간에 공업지역은 660. 임야, 받침은 미음이지만 동그라미나 미음이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다 얼마요? 1000. 반으로 줄여가지고 500. 또 반으로 줄여가지고 250m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요 숫자의 10% 이상 300% 범위 내로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그럼 공고된 대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죠. 그죠? 자, 허가 신청을 받았어요.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즉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하게 되면 허가증을 교부해야 되고, 불허가하게 되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면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그걸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15일 이내 이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안 하거나 통지 안 하면은 그 15일이 되는 날, 15일이 되는 다음 날 언제 허가를 받은 거로 본다? 그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 허가 요건 이거는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죠. 이용을 해야 되는 기간이 거주용 몇 년이었어요? 2년. 그 다음에 복지시설 2년. 편익시설 2년. 농업 2년. 농업이 2년이니까 축산업, 임업업 2년이죠. 그 다음에 대체되는 토지. 대토니까 2년이죠. 현상 보존의 목적 5년보다 넘어갈 수는 없죠. 5년. 나머지 전부 다 5년이에요. 자, 그다음에 선매 나오는데, 선매가 국가당이 필요한 땅이 있으면은 시군구청이나 국가 등에게 먼저 사라고 협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땅은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선매 대상이 안 돼요. 내가 팔겠다고 놓는 거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그 선매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공익사업용 토지인데 시험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익사업용 토지뿐만이 아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그냥 있으면 선매 대상이 안 되는데 이게 팔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선매 대상이 된다. 국가 등이 이왕 팔 거 국가 등이 내한테 팔아라 하면 되겠죠. 그죠? 싸게 팔아라면 안 팔겠죠. 선매할 때 가격은 시가로 한다. 무슨 가격으로 한다? 감정 가격을 한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더 작으면은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협의가 안 되면은 허가해 줘야 된다. 불허가해야 된다. 허가해 준다 말도 안 되죠. 협의가 안 된다. 불허가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성실하게 협의 안 하겠죠. 선매가 협의가 안 되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절대 불허가 처분하거나 수용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자, 근데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죠.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된다. 시군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보합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았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한다. 내 땅 사라.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에 사야 되는데 시군구청장 돈이 없죠. 국가 등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해야 된다.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에게, 매수는 국가 등이 해야 돼요. 국가 등이 이 땅이 필요한 땅은 아니죠.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안 팔겠다 이러면 제일 좋죠. 싸게 팔으면 안 팔죠. 무슨 가격으로 한다? 공시지가로.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은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대신에 애당초 허가 안 받는 것이죠. 투기 대상이 아니면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죠? 공시법에 따른 토지 수용. 이거는 투기하려고 토지 수용하는 거 아니죠. 허가 안 받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경매, 투기 대상이 아니죠. 공매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3회 이상 유찰되면은 허가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외국인이 허가를 받았다. 또 똑같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이용해라고 이행 명령을 내리죠. 일정 기간 내로 몇 개월 이내 3개월입니다. 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지해서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 이행을 안 하면은 이행 강제금을 보게 해요. 이행 강제금 4개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로 봐야 된다. 첫 번째로 봐야 된다 하는 말은 1이죠. 그죠? 자, 실태조사 1년에 몇 회 이상 실태조사한다. 1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 1년에 몇 회 부과한다? 1년에 1회 부과합니다. 자, 1년에 1회 부과하는데 첫 번째니까 100분의 얼마로 할까요?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 하면 돈 내고 치우지 이행 안 한다 그랬죠. 자, 100분의 10 이내죠.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10 이내요. 농지법에서는 농지 투자니까 100분의 20으로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차등해서 100분의 10 이내로 방치하면은 100분의 얼마로 할까요? 방치 빵 들어가야 되니까 100분의 10이죠. 임대하면은 치이저 100분의 7.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은 5에 100분의 5. 나머지 기타 치는 거니까 100분의 7. 자,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부과한다 그랬죠. 물론 이행할 때까지라 하더라도 이용 의무 기간 내에서만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고 이행하고 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죠. 대신에 이행하기 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징수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무 앞부분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거기 하나만 보면은 자, 중개의뢰 접수를 받고 즉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즉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중개실무라고 하는데 중개행위예요. 그런데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중도금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전하는 것이 기업공개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요 행위도 비록 거래계약에 체결되어 있지만은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전하는 행위도 중개행위로 본다.
자, 중개계약 그대로 들어갈게요. 여러 기업 공개에서 의뢰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랍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계약서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죠. 자,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아까 두 장 넘어가고 오른쪽에 서식 봤죠, 그죠? 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일반 계약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집 얼마에 팔아주세요.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들어가죠. 얼마에 팔아주세요. 그래 가격입니까? 예정 가격입니까? 그래 예정 가격. 그럼 의뢰인이 할 말은 끝났죠, 그죠? 우리 집 얼마에 팔아주세요. 그럼 기업공개에서는 아싸 가오리 얼마 벌었고 중개보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 아니죠. 그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 그리고 당사자 준수할 사항 나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 원칙이다. 3개월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한 명의 기업 공개에서 의뢰하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을 의뢰받았다. 기업 공개에서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죠? 내일 모레 해외 여행 간다고 잡아놨는데 오늘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다. 팔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죠. 의뢰인도 기업 공개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법정된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작성해야 된다 하는 말은 반드시 보관해야 되죠. 그러니까 3년, 5년 보관했는데 전속 중개계약도 얼마에 팔아주세요. 거래 금액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이죠. 그러면 3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한다, 3년 보관한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3개월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협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공개에서는 업무 추진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죠? 요거 2주일에 1회 이상 하고 요거 정보 공개하는 것은 요거 연결하면 안 돼요. 문제가 나오면 그거 두 개 헷갈리게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정보 공개할 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에서는 며칠 이내 원래 공문에 하는 거는 7일인데 기업공개상은 10일이죠. 예외적으로 인장 변경 등록 7일 정보 공개하는 거 7일이에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에서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맞죠. 핵심은 일간신문을 찾는 거예요. 반드시 일간신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지만 시험에서는 중요한 것은 일간신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한다. 그런데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7일에 정보 공개하고 나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공개했다고 이것도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물론 기업 공개에서는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시험에서 별로 안 중요한 의무도 있습니다. 자, 중개 의뢰인의 의무로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 속을 알게 된 상대방과 기업공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약속 위반이죠. 이럴 때는 중개소는 비용을 지급합니까? 위약금을 지급합니까? 위약금을 지급한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한다.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공개사 의뢰한 경우에 위약금 지급하는 거 아니죠. 그럼 기업공개사 모르죠, 그죠? 의뢰해서 거래했을 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중개보수의 50% 지급한다. 중개 소요된 비용의 50% 지급한다. 50만 원 썼다. 25만 원 지급하는 거 아니죠. 중개보수의 50%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 소요된 비용의 50%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 소요된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최고를 보수의 50%로 즉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론 의뢰인은 기업공개사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다. 자, 정보 공개할 때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거래 가격을 공개합니까? 예정 가격을 공개합니까? 아직까지 거래계약 체결 안 됐죠. 얼마에 팔겠다? 예정 가격이죠. 그리고 공시지가도 공개하는데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그죠?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개계약이 끝났고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확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확인 조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각종 공부로 조사한다. 공부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계약공개사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권리, 즉 등기 안 되는 권리, 예를 들어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이거는 의뢰인에게 물어본다. 의뢰인이 고지해야 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계약공개사 직접 확인하지만 계약공개사 직접 확인하기 곤란한 것은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해서 확인하는 게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집안이나 건축물 안에 있는 거죠. 집안이나 건축물 안에 있는 거는 직접 가지 말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